법원 얘기 나온 김에 또 유명인이 오늘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하재건 평론가님. 예, 하정우 씨가 네. 지금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에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아하. 오늘 오전에 공판이 열렸는데 네. 출석을 했습니다. 아하. 하정우 씨 모습이 검은 마스크를 쓰고 검은 정장을 입고 저 모습이네요. 변호인단과 함께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심려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서 네. 긴장한 듯이 안경을 만지작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정우 씨의 법원 출석 모습 직접 한번 모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앞두고 성경한 말씀. 네,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식 기소에서 정식 재판 회부되셨는데 신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직 이제 오늘 첫 공판이니까 오늘 한번 임해보고 나중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치료 목적이었다는 입장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하정우 씨가 받는 혐의 좀 더 구체적으로 시청자분께 좀 풀어드릴까요? 하정우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안으로 벌금 1,0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네. 이뿐만 아니라 당시 동생 이름으로 차명 진료를 받았다는 논란도 제기돼 있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법원은 이 사건 약식으로 처리할 사건이 아니라면서 정식 재판으로 넘겨버렸습니다. 하정우 씨는 앞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처럼 고통이 따르는 경우에는 수면 마취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는데 아하. 그 취지는 투약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투약이 피부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설명을 조금 더 시청자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설명해드리려면 약식 기소하고 정식 재판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검사가 판단하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약식 기소를 하기도 하고 정식 재판, 구공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약식 기소는 이 사안 자체가 인정되긴 하지만 그 사안 자체가 다소 경미해서 벌금형에 그칠 만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 때는 이 법원에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청구하는 것이 약식 기소입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보기에 이 사안은 단순히 벌금형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 때는 정식 재판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식으로 재판이 열리게 되면서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향후 여러 차례 재판 과정을 거쳐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하정우 씨가 법원에 출석한 것도 화제를 모았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이지훈 변호사님, 하정우 씨의 변호인단도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네, 하정우 씨가 대형 로펌 4곳에서 총 10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네, 그런데 이 변호인단 중에 일부는 부장 판사 출신, 경찰 출신, 또 부장 검사 출신으로 재직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인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전관도 2명이나 포함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하하. 그렇게 초호화 매머드급이라는 표현도 일부 언론에서 할 정도로 저렇게 변호인단을 10명이나 꾸렸어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혹시 이 사안이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안이 저렇게 전관까지 포함될 정도로 이렇게 초호화 매머드급으로 꾸릴 사안입니까? 혹시 아니라면 혹시 이게 무슨 어떤 행간의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많은 변호사가 참여할 만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습니다. 이 재판에 실제 참석한 변호인은 3명이라고 합니다. 네. 첫 공판기일에서 하정우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즉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피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했다. 그리고 병원이 차트를 분산해서 기재하는 바람에 진료 기록 부상 투약량보다 실제 투약량은 그보다 적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하. 또한 하정우 씨가 이 소속사 매출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여나 징역형 등이 선고될 경우에 소속사 지원 및 생계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앞으로 개봉할 영화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럼 유인경 평론가님, 재판에서는 하정우 씨는 자기 입으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닙니다. 최후 진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몹시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많은 관심을 받는 배우가
일상에 좀 더 신중하고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됐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들에게도 폐를 끼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제 이런 자리에 다시는 서지 않도록 나이가 많은 조심하면서 살고 사회에 좀 기여하는 배우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서 재판관에게 선처를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하정우 씨는 연기력과 더불어서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을 낼 만큼 이제 건강한 이미지의 배우였는데 최근에 프로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다른 이상한 보이스피싱한 사람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서 이번 재판을 계기로 진짜 국민에게 사랑받는 배우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뭐 보이스피싱범한테는 아주 온갖 기지로 멋지게 퇴치했던 게 또 화제를 모기도 했었는데 좀 요게 이제 이 씁쓸한 소식이 들려와서 팬분들은 지금 많이 실망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 출석 이후 이 나오는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판 잘 받았고요. 네,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조심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분 감사합니다. 좀 주로 소명하셨어요? 그냥 뭐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네, 잘 끝났습니다. 네, 앞으로 진짜 더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그 변호인 10분 선임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니, 그게 다 글쎄요.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선고는 안 나왔습니다만 미리 좀 예상해 본다면요, 이준 변호사님. 네, 검찰은 하정우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고 8만 8천 원 상당의 추징금도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요. 다음 달 14일 날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검찰의 구형량, 왜냐하면 이번에 재판도 검찰은 애초에 약식 기소, 정식 재판 갈 필요 없다. 약식 기소로 하자 했는데 법원이 아니다. 이건 정식 재판 해보자 했잖아요. 검찰의 구형보다 법원의 판단이 좀 높아질 수는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재판부가 이미 약식 기소에 대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법원인 재판부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적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정우 씨가 우려하는 것처럼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을 둘러싼 가족 등 소속사의 생계에도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미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넘긴 만큼 이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이상, 즉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나 더요, 박성배 변호사님. 벌금 1,000만 원은 법에 정해진 형량이라 쳐요. 그런데 추징금 88,749원, 이건 뭡니까? 아마 추징금은 몰수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즉 불법 투약 혐의가 발각된 경우에는 불법 투약한 약물과 주사기 등을 몰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몰수를 할 수가 없을 때 그 물건들이 이미 하정우 씨에게 귀속된 상황에서 모두 사용되거나 처분되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는 추징을 하게 되는데 그 약과 주사기 등의 가액이 이 정도 금액이라고 보고 검찰이 추징금을 선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네. 재판부도 이 추징금 금액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안진용 기자님, 하정우 씨 재판 선고는 다음 달에 있어요. 14일. 그런데 혹시 재판 결과가 영화계에 미칠 영향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꽤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정우 씨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영화 제작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정우 씨가 이미 영화 보스턴 1947, 야행, 피랍 등의 촬영은 마친 상태인데 이미 마쳤어요? 네, 이 영화들의 제작비가 100억을 훌쩍 넘습니다. 200억 안팎인데 블록버스터네요. 그렇습니다. 하정우가 실형을 받게 되면은요, 이 작품이 제대로 개봉이 힘들고 결국 하정우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이 제작 관련된 모두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또 드라마 수리남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수리남도 같은 선상의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냐면 소재가 바로 마약입니다. 아이고. 네, 이 프로포폴은 직접 마약이라기보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 소재적 특성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가 이 드라마 진행과 대중들이 바라보는 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하정우 씨의 최후 진술 그리고 재판 마치고 나왔을 때 했던 말은요. 그게 지켜지려면 일단 다음 달 14일 선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